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은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한동순 학장님께서 자정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끔 소개받은 한동순입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4분 토론이 되겠는데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과정으로 계시는 박순봉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한 분씩 모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분,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산업계를 대표해서 한 분, 그 다음에 유저를 대표해서 한 분이 있는데, 개발자를 대표해서 이제 한국 게임 개발자 회장을 보시는 강국 회장이 오셨습니다. 산업을 대표해서 한국 모바일 게임 산업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규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또 유저를 대표해서 마비노기 총재를 맡고 계시는 이재원 총재님입니다. 사실 게임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계속 게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고, 게임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유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콘텐츠의 속성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임은 개발 방식부터 그 다음에 개발 이후에 계속적인 어떤 관리 과정에서도 유저와의 어떤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유저의 어떤 호응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게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유저와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유저의 어떤 재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률화는 아이템이라는 문제는 일정 정도는 이제 많은 부분의 어떤 유저들의 공감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또 반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토론에서는 이렇게 4분의 토론자들을 모시고 각 파트에서 이 확률화 아이템을 바라보는 입장,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같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로서는 우리 이제 유저를 대표해서 오신 이재현 총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제 게이머로서 게임협회의 영업비밀 발언이나 결제 태도 등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게임이 도박으로 규정되어서 이전처럼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막고 싶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이머들은 게임의 개선을 바라는 것이지 이것을 사회 악으로 규정하는 시선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까지 게임을 질병으로 이제 분류하려고 했었고,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했었던 이제 국회나 각종 이익단체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게이머들은 잊지 않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결정 하나하나에 있어서 국가는 산업을, 그리고 회사는 일자리를, 이용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삶의 한 부분을 잃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민감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게임 업계와 소비자가 이제 입법을 하는 분들과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머를 대표할 자격은 게임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자리가 많이 준비되어서 이런 살아있는 의견을 채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게이머의 어떤 위치라든지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게이머의 입장에서 현재 이제 게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시선들이 좀 더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논의와 같이 이제 전제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게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개발자가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게임을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확률화 아이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 있어서 최근에 어떤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규모의 확대들이 게임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하고 산업적인 어떤 그 지배력도 증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늘 내실화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내실화는 사실 모두가 단단한 그런 체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수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양극화, 비닉균 교육을 얘기하시고요. 한국게임개발자협회에서는 제가 협회장이 된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양산형 게임이라든가 협리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었습니다. 한국형 아트쇼크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의 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는 청년 그리고 청소년 세대가 앞으로 결제력, 구매력을 확보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지금 기존의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특정 장르의 게임들을 외면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 메이저 기업들은 어떤 BM을 가지고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아까 미정현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200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게임 개발 기술이 PC 온라인 분야에서 전 세계 정점을 찍었던 시기에 제가 EA라든가 이런 곳에 초대받아서 갔었던 적이 있어요. 갔을 때 한국에서 온 게임 개발자에 대한 미국 개발자들의 존중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느꼈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1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해외에 있는 개발자들이 대한민국의 게임 개발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한 번도 메인스트림 주류의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해왔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콘솔 게임을 우리가 시장이 없었고 인프라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복제를 피해서 PC 온라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게임들이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부분 유료화라든가 지금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 굉장히 잘 적용돼서 BM들을 설계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콘솔 게임이나 혹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현재의 대기업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인디게임 개발자들은 그럴 수 있는 자본과 여력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게임 산업의 규모적인 측면이나 어떤 인프라들이 되었다라는 전제라면 한 번쯤은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10,000원을 들여서 투자해서 게임을 즐기겠다라고 하면 그 10,000원에 상응하는 가치에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가차라고 하는 시스템이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상하지 못한 어떤 기대감,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재미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우리가 소비자가 생각하는 랜덤이라고 하는 의미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주체들이 생각하는 랜덤이라고 하는 의미가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업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게임 산업에 있어서 이제 개발자 유치는 되게 높고 또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 지금까지 게임 산업이 만들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부분이유라든지 확률 아이템과 같은 이런 어떤 그 특정 부분이나 특정 장르에만 이제 게임 산업이 제도적으로 이제 매몰돼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좀 많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게임 산업의 어떤 장르라든지 플랫폼 쪽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또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덧붙여서 저희가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 확률 아이템이라는 것은 뭐 일정 정도는 이제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이제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소비자와 같이 소통을 해 나가느냐,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게임 산업, 모바일 게임 산업의 부의장하고 김현일 부의장님 말씀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모바일 게임 산업협회가 아니고 게임협회입니다. 네, 게임협회고 저희 이제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약 900여 개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사실 중소기업들의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들은 그 최근에 뭐 신입장이다, 그 다음에 뭐 연봉 어떤 상승을 올리는 그런 그 대기업들 게임 쪽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 자료에서 나오셨던 그 대표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자신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큰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라는 단체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실 중소기업 확률형 아이템은커녕 성장보다는 생존이 더 우선인 이 정말 작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저는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신입 직원들 그다음에 경력 직원들 연봉 올려주고 확률형 아이템으로 돈 벌어서 연봉 올려주고 그거를 이제 뉴스를 릴리즈하는 그런 이제 연관관계가 계속 생각이 나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정작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시고 실제로 진짜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들러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대로 알아서 잘 살아갈 거고 중소게임 개발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떠나서 지금 글로벌 플랫폼들과 호흡을 맞춰서 광고 수익화 게임으로 굉장히 승부를 일단 벌이고 있고요. 관련된 중소개발사, 인디게임 개발사들의 개발자들이 굉장히 위트 있는 게임 산업의 다양성을 위해서 되게 재미있고 위트 있는 이런 게임들을 계속 개발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이제 휴대폰 디바이스, 스마트폰의 디바이스랑 통신의 발달로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유저가 옛날 유저, PC 온라인 게임 했던 유저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유저들은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서 전 세계 유수의 게임들을 다 플레이해보고 있고 본인들이 느끼고 있고 전 세계 유저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확률형 아이템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일본 몇몇 국가의 그냥 게임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BM이에요. 게임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확률형 아이템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달리고 있는 국가들은 뭐 베트남, 뭐 대만, 일본, 한국 뭐 이 정도거든요. 사실 북미나 유럽에 있는 유저들, 수많은 유저들은 확률형 아이템 이해를 못합니다.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오픈해야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로또 확률 몇 분의 1인지 다 공개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로또를 사는 그런 그 금액들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나요? 뭐 굉장히 좀 비약적인 나쁜 예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작 이제 말씀하셔야 될 분들이 오늘 오셔서 말씀하셔야 된다. 그리고 유저들은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발전으로 유저들이 되게 고도화되어 있고 진화되어 있다. 이런 유저들의 어떤 환경에 게임사가 오히려 거꾸로 더 뒤처지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이제 강력하게 생각하고 더 대화에 일단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이후에 다른 내용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소 게임 개발사들의 입장에서 이제 지금 이제 확률화 아이템이 이제 어떤 부분의 문제인가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 이제 당사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확률화 아이템이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뤄봐야 되고 또 어느 나라에서 이제 국한돼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공개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아닌가에 대한 소신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체부에서 나오신 과장님께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콘텐츠 산업과장 박승범입니다. 최근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슈를 보면서 정부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오늘 뭐 이용자분들을 대표해서 마비노기 총대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이용자분들의 분노, 또 게임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또 게임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그 건전한 게임 문화가 확산되고 또 이용자가 게임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보호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발제문에서 위정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셧다운제가 도입되고 또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 코드로 도입되는 게 권고되고 뭐 이런 게임 산업 관련 주요 논란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또 글로벌리 또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알게 되고 또 게임을 선용하는 이용자들이 게임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 요인인지, 핵심 요소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뭐 안타깝지만 그 최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을 사행 산업으로 봐야 된다 라는 논의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마음을 좀 다잡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논의는 국회에서 현재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 이전에도 수년간 논의가 되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자율 규제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법령으로 확률 표시 의무 등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즐기는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만 의존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서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되고 또 이용자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이제 문체부 정부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확률화 아이템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자율규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와해가 된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정도의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입법화하고, 입법화를 통해서 이 공개 의무를 갖다 좀 더 정확하게 적시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입법화 과정 자체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나가면서 각 파트, 그러니까 개발사나 개발자 또 유저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같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입법화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아마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 마이크를 좀.
네, 안녕하세요. 저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고요. 아까 전에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확률 조작 국민 감시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확률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나올 새로운 게임들은 뭐 반영을 하면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게임들은 법이나 규제에 맞춰서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저들이 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태경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이제 그 법안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일단 그거부터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감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률이 공개되어야 되고 그것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반대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런 그 유저 시위 같은 것을 조직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던 거는 이런 것에 있어서 국회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이익단체들이 우리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줄게 라고 액션을 취하면서 도리어 사태를 다른 쪽으로 틀고 가진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소통의 벽이 그동안 계속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이제 기존 제도권에 계신 분들보다는 좀 연령이 어린 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의 의견 같은 게 업계나 이런 정책에 반영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 유저들도 저는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추가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지금 완전히 포커스가 지금 거기로 가 있는데요. 사실 유저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얻었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박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돈을 쓰고자 하는 게이머는 사실 아무리 합리적으로 고민을 한다고 해도 돈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것을 중간에 멈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개인의 어떤 어리석고 현명함을 떠나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약관은 소비자가 게임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재화들을 임대하는 형식의 약관으로 되어 있다면 향후에는 그런 약관부터 고쳐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유저들이 구매하는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가치가 일단 지켜지면서, 그러니까 게임사가 패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아이템의 가치를 낮출 때는 허들도 없고 어떠한 예고도 없이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낮추면서 반대로 성능을 높이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쓰던 것이 못 쓰게 돼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어떤 밸런스적인 요소를 언급하면서 그런 것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좀 드리자면은 뭐 이제 P5 게임에서 어떤 오버밸런스라는 이제 오버밸런스가 되는 캐릭터가 추가됐습니다만, 이제 과금으로 구입한 캐릭터의 성능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제 구입한 사람들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취지하에 그 보스 몬스터들의 체력을 극단적으로 높인 사례가 있듯이 그 게임사가 유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게임을 조정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 국민감시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유저들과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또 입법화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정부와 같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한 그 아이템 공개에 대한 부분에 이제 넘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에 대한 어떤 그 임대가 아니라 구매 형식으로 돼서 내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의 가치를 그 다음에 이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식으로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좀 사실은 유저들이 자기의 비용으로 구매한 거잖아. 아이템은 당연히 유저 소유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 쪽의 기술이에요. 거기서 지금 NFT라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그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유저들한테 모든 게임의 아이템이나 그 권리를 다 유저들 소유로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고, 올해 그 문체부 산하의 그 콘증원에서 NFT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 차세대 제작 지원 신기술 부분에 한 편당 제작 지원금 5억씩 해서 2편을 뽑는 게 3월 10일 날 마감이 됐고, 이제 그 결과물들을 저희들 같이 한번 지켜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이제 블록체인과 연결시키면 이 그 아이템들에 대한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유저가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되고, 유저들 간의 이제 가치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확률 조작 국민 감시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기조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건 2016년에 이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각 기업에서 알아서 만드는 거였어요. 확률 조작 뭐 국민감시법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아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던 게 방송법이나 시청자위원회 비슷한 걸 뭐 이제 뭐 게임 관리 뭐 아니라 뭐 게임 뭐 환경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기업이 만들었으면 2016년에 만들었으면 이런 사태는 좀 완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국민들의 또는 게임 유저들의 확률에 대한 어떤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 아마 여론의 저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니까 자율 규제가 무력화된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자율 규제를 아무리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말이 안 먹히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6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아까 전에 결론을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2016년에 제안했던 거하고 똑같은 판박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건 뭐냐면 그러니까 법제화 시켜가지고 법제화 시킨다는 건 뭐냐면 처벌 규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업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게 그 부분이 처벌 규정입니다. 처벌 규정을 덜어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산업계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이 문제가 됐던 부분, 그리고 이미 넥슨이 공개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존 게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든 유예기간 주면 됩니다. 유예기간. 신규 게임은 바로 집행을 하되 기존 게임은 몇 년 뭐 향후 뭐 1년, 향후 2년 유예기간을 합리적인 기간 설정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이제 김영규 부장님께서 뭐 사실은 주요한 어떤 뭐 협회나 이런 데가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참석 요청 다 했습니다. 협회에도 발송했고요, 공문. 3N에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NC, 넥슨, 넷마블 협회 4군데 다 참석해달라고 발송했습니다. 4군데 다 전체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겠다는 답변 또는 답변이 없는 곳 포함해서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 기밀이건 아니건 저는 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 기존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 비록 여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일관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잠깐만,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전 DCG 게임의 김재석 기자입니다. 먼저 학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업계에 초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나머지 배석자분들이 조금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를 조금 뭐 미디어도 많이 나와 있고 생중계도 되어 있으니 좀 들어보고 싶고요. 둘째로는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사가미에서 보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진지하게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뭐 우리 마미놈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업계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네. 회장님이다. 예, 아주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사실은 입장이 좀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 문체부에서 주최했던 그 게임 그 대토론회 딱 1년 전입니다. 2020년 2월에 그때는 산업계에서 협회 등등 산업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거든요. 반대한다. 그리고 일부에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법조계 이런 분들이 법이 조금 약간 뭐 위헌적 요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런 주장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펼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의 입장을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산업계가 마치 산업 정책에 대해서 로비스트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제에서 이야기를 했던 ESG를 아느냐라고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던 게 혹시 IT 기업이 재벌화되는 거 아니냐. 과거의 재벌 기업들은 전부 국회나 언론들 그리고 정부를 로비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이 그렇게 지탄을 받고 지금도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마 게임업계가 그렇게 갈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자리에 입장이 어렵고 그러더라도 나와서 작년에 1년 전에 펼쳤던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때는 펼쳤거든요. 지금 입장이 불리하다고 안 나오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사과미요. 사과미요? 그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 해서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런 주장을 하는지 진짜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지금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러면 게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게임을 결국엔 도박물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게임이라는 것도 종류가 대단히 많고 예를 들어서 그 심지어 이제 게임 중에서 도박적 요소가 좀 강하다고 주장되는 웹보드 게임조차도 합법적으로 게임법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예를 들면 웹보드 게임에서 지금 터지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웹보드 게임에서 그런 이슈가 터지면 제어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이 사행물로 그러니까 사가미로 넘어가는 순간 그 카테고리가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냐면 게임을 도박의 범주로 넣는 즉 도박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그건 정말로 상징적 시그널이거든요. 그럼 게임과 손 떨어 털어야 됩니다. 그건 도박물을 왜 진흥을 합니까?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를 진흥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산업 중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는 진흥을 하겠다. 이런 건 됩니다. 뭐 외국인들 와서 뭐 카지노 가서 뭐 즐겁게 돈 쓰다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가나 내국인이 그런 카지노 산업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다 통제합니다. 제어하고. 그리고 일정 지역을 할당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라스베가스나 이렇게 딱 할당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일부에서 지금 제가 대단히 우려하는 상황이 그런 겁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사과미로 게임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건 정말 게임에 대한 게임 산업 자체를 정말 한번 정말 뭐라고 그러나요? 게임 산업을 뒤트는 그런 게임 산업을 무너뜨리려는 혹시 그런 음모가 아닌가라는 혹시 질병 코드에서 추진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조차도 하지만 이거 농담입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진지하게. 아니 기사 하나 하지 마세요. 아유 100% 농담입니다. 아유 약간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배울 때 사실이 아닙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 뭐 추가하실 거 있으면?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네, 인벤의 유정 기자입니다. 최근에 그 게임물 관리위원장 출신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요약하면 확률형 아이템을 법제화하는 것은 사행성 논란인 BM을 좀 공식화한다는 의견인데 이게 그분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뭐 정부와 게임협회 그리고 민주당이 그분 표현을 빌리면 짬짬이를 해가지고 이걸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터무니없는 의혹이면 무시할 법한데 이걸 제기한 사람이 그 게임물관리위원장 출신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전부 개정안 초안은 문체부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전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뭐 게임협회나 민주당과 합을 맞춘 사실이 있는지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회장님이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기 그 유재현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해 2월에 게임산업 대토론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연구진들이 게임법 개정안을 이제 연구 초안을 발표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물론 그 작업을 하면서도 연구진 분들이 게임 업계나 또 게임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또 뭐 경청을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고 나서 바로 업계에서 이제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당연히 이번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뿐만 아니라 뭐 게임법을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업계 또 뭐 정치권이 뭐 표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짬짬이 이런 표현이셨는데 뭐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뭐 명확하게 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법 개정안에 업계의 강한 반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뭐 그게 사실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아까 뭐 이규현 기자님 말씀이 또 이제 전직 또 우리 공공기관에 계셨던 분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그러신 거다라는 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뭐 저희는 뭐 일단 사실이 명확하게 아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또 이정현 회장님께서 추가 말씀을 아니래요. 네, 아니랍니다. 제 대신에 플랜카드가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이두현 기자님 설마 그렇게 믿고 계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2016년 자료를 제가 PT했던 걸 보여드리고 이 업계에 제가 연구를 시작했던 20년이 넘는데 제가 뭘 모르겠습니까? 근데 바닥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민주당 문체부 협회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정도면 정말 이거 훌륭한 콤비네이션입니다. 근데 서로 입장이 달라가지고 협회는 협회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또 국힘당하고 서로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포럼이 하니까 여야가 함께 들어왔지만 평소에 이게 정책으로 하면 또 입장이 다릅니다, 당이라. 그래서 포럼은 이런저런 의견을 그냥 모아서 소개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를 들면 국힘당 입장, 민주당 입장 이렇게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문체부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서로 협의하는 협의체도 없고 이건 뭐 전혀 그런 어떤 이야기가 정말 재밌는 그냥 스토리인데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확률형 아이템이 이렇게 극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은 하나는 유저들의 피로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트럭 시위라는 형태로 트럭 시위도 처음은 확률형 아이템이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넷마블에 있어서 이벤트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데 터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넷마블 쪽이 그러니까 대응을 잘못했죠, 넷마블이. 근데 그게 이벤트뿐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 등등 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유저들의 인식이 생기면서 그쪽에 이제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3A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그라비티라든지 이런 형태로 됐고 그러니까 이게 럭비공처럼 좌충우돌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년 전인 2020년 2월에 게임 데이 토론회를 보게 되면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가지고 그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게임 산업계가 일방적으로 비판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일부의 언론들의 일부 기자님들이 일리가 있다라고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문체부에서는 경청을 했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하게 그때 이제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충분하게 경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또 1년 동안 계속 거기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등등의 게임 산업 그 법의 전면 개정안이 나온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그럼 2년 전에 무슨 민주당하고 조율이 되고 2년 전에 무슨 게임 산업했다고 조율이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넥슨이 공개했던 그 과정을 보면 이건 이제 기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돌출됐다는 거. 사전에 예를 들어서 3M 내에서 협의가 되고 협회하고 협의가 되고 이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그 전후 과정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뭐 어떤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음모론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이제 좋아하고 이런 스토리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다라고까지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힘을 가지려면 특히 과거에 이제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계속 하나의 이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데 지난 2년 전, 1년 전, 그리고 올해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흔적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과장님은 말씀을 안 하시지만 문체부 내에서도 그동안 그 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 확률형 아이템이나 등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했던 계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체부의 게임 유저들의 항의라든지 이게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민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지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민원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유저들의 민원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고민을 시작했다고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년 전이면 민주당은 그때 적폐청산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확률형 아이템은 뭐 이게 들어오지도 않는 거고요. 그리고 뭐 협회도 마찬가지고요. 협회는 1년 전 작년만 해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일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올해 또 이게 뭐라면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가 올해 같은 경우 상황이 바뀌었는데 상황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지 지금 방금 제기하셨던 그런 것들은 저도 참 재밌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어떻게 보면 판타지 소설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조성준 기자라고 합니다. 이정현 교수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2016년 토론회에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주제가 확률형 아이템 제2의 셧다운 제대나라는 내용일 정도로 조금 그때 당시에도 중요한 자리였고 판교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한 100명 이상 참석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쥐지부진하던 문제가 이제 와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게임업계에서 이제 5년 전과 지금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눠보셨을 테니까 게임 업계에서의 인식이 변화가 좀 느껴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됐어요. 지난 5년 동안 이제 몇 가지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나는 게임 장르 중에서 MMORPG라는 하드코어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2016년보다 훨씬 가속화됐습니다. 그때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MMORPG가 이제 등장하는 리니지 M 등등이 이제 IP가 나왔던 그 시기일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초기에는 2010년 전에는 스마트폰 기반 게임이 캐주얼 게임으로 나왔었습니다. 애니팡 이런 거. 그때는 이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무료였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리니지 같은 경우 예전에 정말 레어 아이템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니지 안타라스 몬스터가 있는데 안타라스를 잡기 위해서 그 수많은 유저들이 정말 몇 년에 걸쳐 도전했다가 마침내 2008년인가 잡았거든요. 잡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생각보다 아이템 많이 없네.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확률이 낮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료였거든요. 안타라스 잡으면 나오는. 근데 이게 확률형 아이템이 유료로 가면서 확률이라든지 희소성 문제, 확률이 높고 낮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공정함 이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확률형 아이템이다. 유료 무료가 다르다. 이런 건데, 그게 2016년 경부터 MMORPG라 하드코어로 가면서
급격하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这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드코어로 가는 MMORPG에서 수익 모델을 뭘로 할 것이냐에서 결국 확률형 아이템이나 유료 아이템 기반, 즉 가차나 컴프 가차에 기반한 유료 아이템 모델로 급격히 전환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에너지를 응축시켰던 게 뭐냐면 리니지입니다. 리니지 M과 2M이 조 단위의 매출을 일으키면서 각 회사들이 일제히 추종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확률형 아이템 가지고 조 단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넥슨의 듀랑고 이런 새로운 게임들이 실패해버렸던, 확률형 아이템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게임들이 계속 실패해가면서 결국에는 기존 IP의 확률형 아이템을 장착한 게임이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이 등식이 성립되면서 최근에 한 5, 6년, 2016년부터 몇 년 동안에 급격하게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5, 6년 동안 유저들의 피로감, 우리를 도대체 뭐 쥐어짜는 봉으로 보는 거야 라는 피로감이 또한 누적됐고, 그게 이제 트럭시라는 처음에 확률형 아이템 자체는 지하에 이렇게 쭉 눌려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고객 이벤트 취소라는 걸로 구멍이 딱 터져버리니까 글로 분출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난 어떤 5년, 6년 동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하나는 전체적인 게임의 장르가 캐주얼에서 MMORPG로 급격히 전환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확률형 아이템을 결국 MMORPG 하드코어로 가면서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리니지 M하고 리니지 2M이었다. 하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지극히 이제 확률을 가지고 계속 이제 과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서 유저들의 불만도 그동안 한 5, 6년 동안 응축됐었다. 여기에다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게임 메카 김미희 기자입니다. 우선 이재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주말에 막 넥슨 쪽하고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느끼시기에는 이 회사가 정말 소통을 하러 나왔구나 라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연피용으로 그냥 나왔구나 라고 느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박순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게 법으로 만들면은 이제 해외 게임사들도 이제 법을 지키도록 끌어들여야 되는데, 정부 개정안에 국내 대리인법이 있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이제 지적들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 중이신가 궁금합니다. 우선 오늘 자리랑은 크게 관계는 없는 행사기는 한데요. 저희 13일부터 14일에 걸쳐서 이제 논스톱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을 했죠. 14시간 30분. 근데 그날 당일 저희가 얘기를 나눈 이제 마비노기실 직원들의 반응은 소통을 원하는 눈치였어요. 근데 다만 이제 1월 저희가 25일경부터 트럭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 그 간담회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의 2달을 기다려서야 사실 간담회를 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도 3N 초청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부분을 많이 여쭤보려고 저는 질문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불참을 하신 점을 봐서는 글쎄요,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그냥 질문하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뭐 확률형 아이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료였으면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게 유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더 불거진 거고, 그 사이에는 결국은 모든 원인은 이 소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통은 뭐 비단 어느 뭐 기업이나 아니면 뭐 정치 이익단체를 막론하고서라도 실제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런 것에 반영이 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개발자 협회에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러니까 게임의 인구 지표를 놓고 보면 게임을 많이 즐기던 세대가 이제 점차적으로 경제력이 확보가 되면서 구매성이 확보가 됐는데, 이 스테이지에 와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임의 형태가 이게 갈수록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 현재의 게임판을 염증을 내고 이 게임판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동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스테이지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공개적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어차피 볼 테니까 여기까지 뭐. 그럴까요? 네. 일단은 그러면 모든 이제 넥슨뿐만 아니고 그냥 랜덤 박스를 파는 회사들, 특히 MMORPG의 랜덤 박스를 파는 회사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랜덤 박스로 이제 물건을 팔 때
이제 흔히 말하는 게임사가 정한 1, 2, 3등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꽝 상품으로 보통 채워지는데 이 꽝 상품들은 대부분 거래 불가이거나 기간 제한을 만들거나 또는 정말 소모성 아이템들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유통시킴으로써 1등, 2등 상품, 3등 상품을 뽑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게임의 시장 밸런스를 볼 때 이런 상품들을 채워 넣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랜덤 박스로 유저들이 돈을 쓰면 쓸수록 실은 그런 소모 아이템들이 게임 내에 계속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이템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랜덤 박스를 사면 살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소모성 아이템의 가치는. 그러면 기본 소모품이나 기간제 아이템들을 이제 팔므로써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이 전제 자체가 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살수록 내 아이템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제가 과연 정말로 유저들이 그런 거에 설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팔고 있는지 그게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더 하셔도 되는데. 저도 되게 예. 그 말씀하셨던 그 해외 게임사가 이제 국내 그 규제, 뭐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이 질문은 뭐 모든 산업 영역 게임뿐만 아니라 해서 참 답하기 어려운 좀 본질적인 문제이지요. 근데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서 아마 발의를 하실 때 국내 대리인 제도를 사실은 현재는 뭐 정보통신망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 밖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던 제도를 되게 좀 어찌 보면 전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아마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보면은 국내 대리인 제도 관련 세부 내용들이 좀 한정적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 게임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적용되는 해외 게임사의 대상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행령에 위임해서 좀 현실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예, 없으시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업계, 게임 산업계 아니면 우리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끌어왔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이제 그 방향성도 좀 잡혀지는 것 같고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논의하면서 나왔던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도 정부와 소통하고 특히 이제 유저들과 소통하고 또 업계들의 업계 입장들이 소통되면서 진짜 좋은 그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걸 같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게임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하면서도 그 이제 거기에서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나 그런 신뢰감 같은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게임에 대한 신뢰감, 이 게임에 내가 투자했을 때 어느 얻겠느냐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어야지만 게임과 또 게임 산업과 또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거기서 뭔가의 재미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만큼 이렇게 그 사용자, 소비자 아니면 플레이어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 다음에 같이 만들어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어떤 그 게임을 만들어가는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플레이어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힘을 좀 들여서 좋은 게임 풍토, 게임 문화 풍토를 갖다 좀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뭐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어떤 법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스스로 소비자와 그 생산자가 같이 결합해서 뭔가를 갖다 만들어 나가고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떤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 확률 아이템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돼 나갔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랜 시간
뭐 이제 보시는 이제 유튜버 이제 시청자들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토론자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죄송한데 이게 전체 게임 산업이 이거 하나로 다 매도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게임 산업은 유저도 굉장히 다양해요. 게임 자체를 노동으로 접근하는 유저도 있고 그냥 일반 놀이문화로 접근하는 유저도 있을 정도로 게임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어느 국회보다도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하셨고 또 지금 뭐 우리 박승범 의장이 직접 오셨지만 공무원분들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되게 높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마비노기 총재님 오셨지만 말씀 되게 잘하시잖아요. 유저가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되게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 업계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니까 이거 하나를 전체적으로 좀 뭐 보건복지부나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이 주장하는 그런 식으로 좀 매도하지 않게끔 기자분들이 기사를 잘 써주셔야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이 필요하고 게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더 이제 풍요롭게 만들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건전하게 이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콘텐츠 미래융합-포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용기 의원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원인 분석과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회에 끝까지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